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요즘 헬스클럽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 1대1 코치, 그러니까 퍼스널 트레이너, 퍼스널 트레이닝 이렇게 PT라고도 부르죠. 이걸 받으시는 분도 많고요. 그런데 그런 그 퍼스널 트레이닝이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2000년대 초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세대 퍼스널 트레이너로 시작하셔서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 분 초대했습니다. 국내 보디빌딩 대회 최다 출전 기록도 가지고 계시고 우승한 것만 17번이라고 하네요. 네, 트레이너 아놀드 홍 트레이너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놀드 홍이라고 합니다. 몸 좋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도 매일 운동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 운동은 뭐 밥 먹듯이 합니다. 네. 몇 시간쯤 하시는 거예요? 만일에 이제 일정이 적은 날은 뭐 6시간도 할 때 있고요. 바쁠 때는 그래도 한두 시간은 꼭 운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 근육 운동 그쪽으로? 아니, 저는 걷기를 좀 좋아하고요. 그리고 근력 운동은 하루에 1시간 이상은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게 이제 50대가 넘어가다 보니까 마디마디가 좀 아픕니다. 네, 네. 네. 그런 식으로 매일 운동하시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예요? 30대 중반부터 꾸준히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걸 운동이라 생각하지 않고요. 뭐 왕관을 쓰려는 자 왕관의 무게를 이겨라. 아무래도 직업 자체가 트레이너다 보니까 보여지는 게 좀 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몸이 없어지면 인기 명예보다 훨씬 우울해서 운동은 이제 거의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1세대 퍼스널 트레이너라고 소개드렸는데 네. 처음 그 퍼스널 트레이너 시작하신 게 언제부터입니까? 그 아시아의 올드짐이라고 일산에 외국계 회사가 하나 들어왔었는데 거기서 처음 트레이너 생활을 했는데 2003년이요. 네. 그런데 그때는 이제 그렇게 대중화가 되지는 않았고요. 정말 그때는 좀 이제 뭐 유명 연예인이나 아니면은 조금 그래도 아는 분들이 PT를 받았고요. 그렇죠, 그렇죠.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대중화가 돼 있고요. 네, 2003년부터 퍼스널 트레이너를 한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이 연예인들이 많겠네요. 한 명만 말하자면 남궁민, 제일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민희가 가장 잘 나가는 것 같고, 뭐 그때 정태우 씨도 있었고, 뭐 정준 씨도 있었고, 최근에 보니까 또 우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활동하는 분은 꽤 있는데 그 영화 배우 탤런트 이런 분들 보면 몸짱 그 배우들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 다 그 제대로 된 전문적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분들이 어떤 작품을 맡게 되면은 몸을 만들어야 되면 되죠. 이제 트레이너한테 그렇죠. 수업을 받아야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단기간에 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운동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제 다이어트에서 영양학,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린 것 같게 맞습니다. 그 처음 그 시작하신 게 외국계 네, 외국계 회사. 헬스클럽이라고 그러셨는데 네네. 그 외국계가 우리 아놀드 홍이라는 이름과 연관이 되죠. 네. 제가 이제 어릴 때 꿈이 없었어요. 저는 원래 유도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되고 싶은 게 어릴 때 꿈이었는데 유도를 그 네. 언제 유도를 하셨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네, 유도를 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면서 야밤도주하면서 서울로 급하게 전학을 오는 바람에 몇 학년 때요? 중학교 1학년 때요. 막상 그 동네에 왔는데 씨름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도는 했고 어릴 때부터 몸은 컸고 그래서 씨름으로 고등학교를 진학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씨름이라는 운동이 솔직히 재미가 없었거든요. 특기생으로 고등학교를 가신 거네. 예. 제가 87년도 때는 극장에 가야지만 성인 영화를 볼 수 있었고 그래서 등치는 크고 두 발 자유라라 머리도 핑클 파마를 했기 때문에 1m 80에 뭐 등치가 큰 아이가 고등학생으로 보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인 영화 보러 가셨구나. 네, 보러 갔는데 저는 그것도 되게 신기해요. 왜 하필 그날 제가 점심을 뭘 먹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배탈이 나서 그때는 동시상영관이 있었어요. 티켓을 하나 끊으면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관이었는데 저는 이제 화장실 들렀다가 급한 마음에 관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고
어떤 외국인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일어서더라고요. 근데 몸이 너무 좋았죠. 그래서 제가 관을 잘못 들어서 터미네이터 영화관을 보고 터미네이터 1편. 네, 그 영화를 보고 몸을 만들고 싶다는 욕망이 생기더라고요. 그걸 딱 보는 순간 나도 저렇게 몸을 한번 만들어 볼까? 네. 그래서 제가 원래 좀 성격이 빠른 편이라 그날 바로 아버지한테 그때 돈으로 2만 원을 받아서 헬스클럽에 등록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운동을 하고 네, 그때 이제 그 영화의 주인공을 찾아봤더니 아놀드 슈왈제네거 유명한 바디빌더였고 그리고 영화 배우가 됐다 해서 저희 때는 세운상가 청계천에 가면 외국 도서를 많이 팔았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 아저씨한테 혹시 아놀드 슈왈제네거라는 분이 쓴 책이 있나 했더니 한국어도 아니고 영어였어요. 원본 영어. 아놀드 일대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영어 사전 하루에 한 페이지를 못 넘어가죠. 영어를 모르니까 그 사전에서 단어를 다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의 운동 방법과 그분의 식단을 보면서 혼자서 독학으로 운동을 했어요. 고1 때 그렇게 운동을 했고 참 우연히 잘못 들어간 네. 극장 상영관에서 예. 그냥 딱 한눈에 꽂힌 거예요. 네. 이야. 그래서 그분 이제 포스터도 구하고 해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한 게 기억나요. 넌 왜 남자 벌거벗은 몸을 자꾸 벽에 붙여놓냐.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해를 못했대요. 왜냐하면 그때 보디빌딩이라는 자체가 한국에 그렇게 유명하지 않을 별로 텐데 없었죠. 제가 좋아하는 인물의 사진을 붙이고 제가 항상 벽을 사진을 보면 얘기하죠. 꼭 만나러 가겠습니다. 그렇게 주문을 외웠었어요. 그래서 그때 웨이트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운동하던 헬스클럽에 맞아요. 아시아에 들어온 체인을 거죠. 넣은 네, 거예요? 맞아요. 네, 그분이 홍보대사였어요. 그때 한창 거기서 운동을 하셨고.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 계기로 거기를 가게 되고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트레이너로 시작하셔서 했고 제가 이제 거기 GM이라고 이제 제너럴 매니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그때 이미 보디빌딩 대회에서 뭐 우승 경력이 다 있었으니까. 맞아요. 그때는 이미 전성기 때였어요. 보디빌더로서는 전국 대회 우승도 많이 하고 그 광진구청이라는 서울시 광진구청에서 연봉을 받던 선수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었을 때 거기서 먼저 제안이 왔는데 제가 그 제안에 한마디 한 게 그럼 나 아놀드 슈왈제네거를 만나게 해달라. 왜냐하면 월드짐이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3년 후가 월드짐 30주년인데 그분이 온다는 게 계획돼 있으니까 네가 아시아에서 매출 1위를 하면 인센티브 트립으로 보내주겠다고 했죠. 네, 그래서 또 무모하게 주말 부부를 감행하면서 왜냐하면 서울에서 일산까지 출퇴근하기가 좀 어려웠던 시절이라 그래서 기숙사를 얻어놓고 정말 밥 먹고 수업만 했습니다. 밥 먹고 수업만. 그래서 제가 3년 만에 매출 1등을 한 거예요? 네. 아시아 1등? 예, 아시아 1등을 하고 인센티브 트립으로 미국을 가서 2006년에 만났습니다. 네. 되게 재밌어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동경하던 사람을 우연히 또 그게 직장으로 연결되고 그러다가 직접 만나게 되고 이거 무슨 드라마 같네요. 약간 시크릿 같아요. 제가 벽을 보면서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마음이 어릴 때부터 들었어요. 언젠가는 만나겠지. 근데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 길로 가는 것 같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딱 고등학교 때가 87년도인데 그분을 만난 게 2006년이니까 무려 18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 기간까지. 근데 만나게 18년 되죠. 더 걸렸네요. 네, 그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그 만나러 갈 때 기분이 어땠어요? 정말 비행기를 3번 갈아탔거든요. 왜요? 오하이오까지 가야 돼가지고 그분이 이제 그 아놀드 클래식이라는 보디빌딩 대회를 또 주최하는데 거기에 마침 올드짐 30주년하고 같이 맞춰서 하는 거라 한국에서 나키타 공항에서 또 디트로이트까지 갔다가 오하이오까지 해서 3번 경유를 해가지고 가는데 28시간이 걸렸거든요. 근데 솔직히 몇 시간 안 걸린 것 같은 느낌. 되게 기대했으니까. 네. 가서 만나서 뭐라고 했어요? 영어 못하는데 또 짧은 영어로 외웠죠. You are my hero when I was young. 잘 못 알아듣시더라고요. 젊었을 때 당신인데 영웅이다. 잘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발음이 안 좋았는지. 빠덤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첫 마디가. 무슨 얘기냐 그래서 통역하는 친구가 얘기해줘서 얘기하고 그분이 저한테 되게 멋지다 너. 제가 키도 더 크더라고요. 네, 이제 주지사 하실 때인데 제가 키도 컸고 몸도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만나 뵙고 한국에 돌아오면서 이제 제가 그럼 나는 아놀동이라는 이름을
브랜드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꿈도 갖게 됐고요. 본명은 뭡니까? 저는 홍길성이요. 근데 그때부터 아놀드 홍이 된 거군요. 외국계 회사에서 외국 이름을 하나 네가 그렇죠, 원하는 그렇죠. 걸 해라 그래서 아놀드 홍으로 한 거고요. 네, 네네. 네. 참 정말 드라마 소설의 한 편 고등학교 시절 운명적으로 만난 그게 이제 평생 보디빌더의 길로 네, 맞습니다. 안내하고 심지어 이제 직업까지 네, 되고 네.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책이나 영화 이런 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보디빌딩 대회 우승 경력이 17번?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국제 대회도 있었고 국내 대회도 있고 뭐 지역 대회도 있는데 토탈 한 연일 7번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몇 살 때쯤입니까? 제가 이제 처음 우승을 한 거는 97년도에 청년 때 한번 지역 대회 우승한 것 같고요. 정말 이제 그래도 국내에서 알아주는 대회에서 우승하게 된 거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좀 많이 하다가 2006년에 마지막 대회를 은퇴하고요. 제가 이제 보디빌더보다는 트레이너로서 이름을 좀 알려보고 싶어서 예, 하나를 예. 포기하면서 선수는 접고 이제 정말로 공부 많이 하고 많은 트레이너 생활을 하면서 저의 이제 스펙을 쌓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선수 생활을 무려 11년을 공백을 뒀다가 제가 2017년에 47살 됐을 때 그때 다시 복귀를 해가지고 한 12개 대회를 또 뛴 것 같습니다. 네네. 거기서부터 이제 작년부 이렇게 나가시는 건가요? 마스터즈라고 요즘에 이제 40대 이상부를 마스터즈라고 해서 어. 40대 이상부로 경기를 했죠. 그 지금까지 출전한 대회가 모두 몇 번이나 됩니까? 아마 지금 최다 출전 기록을 갖고 계시던데.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70에서 80회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그 대신 거기서 1등한 건 한 17회 정도 그죠. 되는 것 같고. 네. 네. 40대 이후 네. 이제 2017년 이후 출전해서도 또 우승하신 적 있어요? 네. 어허. 제가 최초로 그 아시아 대회에서 아시아 대회에서 마스터즈 부분으로 우승을 한번 했죠. 예, 네, 예. 네. 지금까지 출전했던 그 많은 대회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대회가 있다면? 88년도 미스터 한강 선발대회. 왜냐하면 그때 첫 대회였는데요. 너무 긴장해서 다리에 쥐가 나서 쓰러졌거든요. 아직도 기억나요. 어머니가 막 괜찮다 하고 소리 지르는데 그거 기억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기는 그 아시아대회에서 우승했을 때 네. 그때 서울시청에서 아시아대회를 했는데 시청이 처음으로 그 비트니스 경기장을 오픈해 준 게 2017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너무 기억났던 게 그 아시아대니까 외국 아이들이 되게 많이 왔었거든요. 많이 왔었는데 대만의 친구 둘이서 손을 잡고 왔는데 이제 보통 바디빌더들은 피트니스 전에 이틀 정도 물을 끊어요. 물을 끊어요? 예, 왜냐하면 왜 우리 가을에 빨간 고추를 태양에 말릴 때 태양초로 말리면 예, 수분이 예. 날아가면 속이 투명해지듯이 수분을 끊어버리면 피부에 있는 수분이 마르면 혈관이 선명해져요. 그걸 우리가 이제 로딩 과정이라고 하는데 대만 친구가 이제 로딩을 너무 심하게 하고 탈수가 왔고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119를 타고 병원에 갔다가 수액을 맞고 돌아오는데 12시까지 그 친구들을 기다려 주더라고요. 무대를 서게 해주려고. 그래서 그날 아마 12시 반에 마지막 경기를 제가 치른 것 같아요. 근데 그날 우승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때가 기억이 나요. 그렇게 그리고 그 친구들 국가 애국가 불러주고 하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참 국제대회라는 게 저분들이 대만에서 여기까지 무대수로 왔는데 탈진해서 응급실에 갔는데 그걸 기다려주는 것도 생각나고 예. 제가 그래도 아시아에서 47세의 나이로 우승을 했다는 거. 그래서 애국가를 불러준데 처음이에요. 저는 원래 유도로 메달리스트가 되고 싶었으니까 그러면 왜 국제대회에서 우승하면 태극기 올라가듯이 그러면서 애국가 제가 하죠. 1등하니까 태극기가 올라가는데 아직도 되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좀 뿌듯해요. 네. 네. 그러니까 88년도에는 너무 긴장해서 네네. 쓰러져 버린 게 기억나고 네. 나이 먹어서 출전한 대회에서 우승한 것도 기억나시고. 기억나요. 네. 네. 근데 진짜 그 이틀 동안 물을 한 모금도 안 마신다. 네, 못 마셔요. 식사는 하고 식사는 맨밥을 먹어요. 물이 약간 있잖아요. 그래서 밥만 먹어요. 맨밥만. 간 있는 거 전혀 안 먹고. 간 있는 걸 먹으면 뭐 어떤 수분이 모여서 피부에 수분이 차요. 또 부종같이 부어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수분을 끊고 맨밥으로 연명을 하죠. 그러면 이제 그 맨밥이 몸에서 탄수화물로 바뀌는 과정에서 수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피부에 있는 수분을 또 끌어 모아서 안쪽으로 모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게 생리학적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피부에 수분을 빼는 말려요. 네, 그걸 말린다고 표현해요. 그리고 네. 사우나 가고 땀 빼고
그런 식으로 수분 조절을 해요. 근데 최근에는 생리학이 좀 바뀌어서 그걸 안 하더라고요. 트레이너 생활 하신 지도 벌써 한참 되셨고 네. 지금도 현역으로 트레이너 네, 지금도 계시잖아요. 현역으로 트레이너를 하고 있죠. 그러면 거쳐간 제자 수가 어마어마하겠습니다. 대충 4,000명에서 5,00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와. 계산해 보니까 네, 네. 네. 그 중에 인상 깊은 제자들? 꽤 있죠. 그러니까 뭐 임신이 안 됐었는데 임신을 시켜드린 제자도 있고요. 건강해지니까 몸이 오. 네, 그런 친구도 있고 뭐 공황장애, 우울증, 뭐 암, 뭐 고혈압, 당뇨 뭐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10년째 먹은 당뇨약을 저 때문에 9개월 만에 끊은 분도 계시고 예, 예. 10년째 먹은 고혈압약을 9개월 만에 안 드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 운동만으로 사람을 트레이닝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을 달래주고 그 사람을 어루만져주고 그 사람을 이해해주면서 마음을 얻으려고 해요. 근데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윽박질로 봤는데 되게 웃긴 얘기가 하나 있는데 예전에 제가 호텔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거기 우리나라 백대기업 오너분들도 많으셨고 유명한 정치인도 많으셨는데 우리나라 그래도 알만한 기업의 회장님이 손녀딸이 초등학생인데 80kg 나갔는데 저한테요 정말로 초등학생이 80kg. 80kg예요. 그래서 30kg만 빼주면 네가 원하는 대로 돈을 주겠다는 겁니다. 아 인생을 바꾸는구나. 제가 그 아이가 올 때마다 정말 운동을 혹독하게 시켰는데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좀 정상적이면 빠진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찐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이제 집에 데려다주는 기사분이 대기실에서 항상 기다리는데 물어봤어요. 요 녀석 집에 가기 전에 뭐 합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있다가 죄송한데 집 입구에 문방구에서 불량식품을 사 먹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 이 아이가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거구나 해서 그다음부터 운동을 안 시키고요. 청계천을 1시간 반 코스로 걸어갔다 걸어오면서 그냥 이 얘기 저 얘기만 해요. 같이 걸으면서. 네. 근데 진짜 놀라운 게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살이 빠져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요즘엔 문방구를 안 들린대요. 그래서 제가 계속 걸었어요. 근데 정말 한 달 정도 지나니까 한 5kg 빠졌고 또 한 달 지나니까 체중이 빠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언젠가 이 아이가 저한테 선생님 저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고 싶대요. 그냥 걷는 것뿐이 아니라. 그래서 느꼈죠. 아,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고 잘해도 먹는 것까지 일상을 다 케어할 수 없으니 이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이 사람이 나를 따라오게 하면 되겠구나. 예. 그래서 저는 윽박지르지도 않고 화를 내지도 않고 뭘 먹어도 괜찮습니다. 드세요라고 얘기해요. 어차피 먹지 말래도 몰래 먹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심리학 쪽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래야죠. 오히려 먹으라고 하면 안 먹고요. 그거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더 먹으려고 하니까 드셔도 되는데 현명하게 먹는 방법을 그리고 아무 때나 먹지 말고 날을 정해서 그날만 드세요 라고 이런 식으로 티칭을 하는데 오히려 그게 훨씬 잘 먹히는 것 같아요. 예. 네. 헬스 트레이너가 뭐 몸 만드는 운동법 기술만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코칭 과정이죠. 네. 그리고 제가 공부를 안 했을 때는 살찌고 뚱뚱하면 저는 많이 먹는 줄 알았어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많이 안 먹어도 몸에 염증 반응이 있거나 부으면은 물만 마셔도 살찐다는 건 그런 사람-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밖으로 안 빠져나오면 계속 물이 차니까요. 예.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살찌신 분들이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아프거나 몸이 아픈 분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달래주고 이렇게 얘기해요. 행복하면 살 빠지니까 일단 마음이 행복해집시다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자꾸 다가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네. 정말 잘하려고 노력해요. 예. 네. 그래서 다이어트가 잘 된다는 건 잠을 잘 잔다는 건데 대부분 살찌신 분들이 불면증이나 우울증을 다 갖고 계시고 잠을 잘 자면 다이어트가 잘 돼요? 네, 미는 뭔가요? 장꾸러기. 장꾸러기라고 하죠. 네, 그게 뭐냐면 자는 동안 우리 몸을 깨끗이 청소해 주는 거예요. 맞아. 네. 그래서 왜 사람들이 잠을 못 자면 식욕도 많이 느는데 그 식욕이 배고파서가 아니라 몸이 힘들면 위로 받기 위해서 단 게 땡겨요. 예. 그래서 우리가 행복함을 느끼는 게 단 거, 그 다음에 어떤 중독되는 거에 행복을 느끼는데 네. 당 중독도 마약이랑 똑같이 도파민 자극이 있거든요. 근데 보면 그 보통 우리가 단 음식을 먹으면 도파민 반응을 보면 160 정도고 술이 뭐 180이고 담배가 200이고 뭐 마약은 300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결론은 자꾸 먹는 게
처음에 한 개의 도넛으로 행복했다면 그 다음에 한 개로 안 돼요. 2개, 늘어나죠. 3개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건 답이 안 돼요. 예. 근데 또 반대로 보면 운동을 해도 도파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회원님한테 먹고 싶으면 뭐 한 5만 보 정도 걷고 와서 드세요라고 얘기하면 걷다 보면 식욕이 없어져요. 그런 식으로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돼요. 네. 먹어도 되는데 그 대신 그럼 걸어주거나 그러면 런닝머신 끝나고 내려와서 드세요 하고 사갖고 오게 한 다음에 휴게실에 놔두고 런닝머신 1시간 하시고 드세요 그러면 대부분 놔두고 가요. 안 먹죠. 네, 먹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든 먹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다이어트 본인도 해본 적 있어요? 저는 선수 시절에요. 30kg를 늘리고 뺀 거를 한 100번 정도 해봤죠. 그러니까 제가 보통 겨울에는 120kg에서 130kg, 여름에는 90kg에서 95kg. 근데 선수들이 저희는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 업자들의 비밀이라고 표현할게요. 저희는 그냥 벌크업이라는 핑계로 많이 먹는데 그게 아니라 근육 저희도 키우기. 그냥 먹고 싶어서 먹는 거지. 근데 이제 회원들한테 먹고 싶어서 먹는다고 얘기하면 좀 뭐라 그럴까 선생으로서 부끄러워서 우리는 벌크업을 하기 위해서 억지로 먹는다고 예. 얘기하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예. 그냥 저희도 사람인지라 먹고 싶어서. 그러면 이제 그렇게 살이 쪘다가 시즌이 오면 다시 또 빼야 돼요. 빼야 근육이 도드라지죠. 그러니까 체지방이 10% 이하. 그러니까 보통 제가 최저까지는 2.8%까지 체지방을 줄여봤고요. 지금은 현재 8%에서 9%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남자 평균이 15에서 20, 여자는 20에서 25가 표준이에요. 예. 그러면 식스팩이 보이려면 표준 이하가 돼야지 그렇죠.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적게 먹고 운동을 많이 해서 지방을 빼는 거죠. 그게 시합을 나가는 몸이고 그래서 전 이렇게 시청자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SNS에서 보는 좋은 몸 결코 건강하지 않다. 건강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그건 평상시 몸이 아닌 거죠. 아니죠. 그렇죠. 그거는 기아 상태를 겪고 있는 거니까. 기아 상태. 네, 기아 상태요. 예. 그래서 의외로 피트니스 선수들이 불면증에 많이 걸려요. 기아라는 건 내가 뭘 먹어야 되기 때문에 잠이 오면 안 돼요. 그래서 건강하려면 정말 자는 거, 먹는 거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생에 뭐 한 번씩 해보고 싶다면 예, 버킷으로 예. 한다면 한 번 정도 괜찮은데 평생 그 몸을 유지하는 건 무리수예요. 네. 참 힘들죠. 그 엄청- 30kg 빼기가. 정말 안 먹던 그 길거리 음식이 정말 많이 먹고 싶고요. 전문 용어로 코가 개코가 됩니다. 1km 반경에 떨어진 빵집에서 먼 빵을 굽는 냄새까지 맡을 수 있도록 예민해져요. 예, 예. 사람이 배가 고프면 사냥을 하기 위해서 후각도 발달하고 시각도 발달하거든요. 결론적으로 기아 상태에 되면 음식에 대한 욕구가 엄청 커져요. 그렇겠죠. 근데 네. 그걸 참아야만 되는 거죠. 네, 참아야죠. I see the shadow when they're coming for you. See their reflection like a mirror do. They're only here cause they wanna pull you down, down, down. I won't know where to protect what's mine. You better right, never lose my pride. I'm all for the peace, but you know when they do come out, it's a blood moon, a blood moon. 그런 다이어트 뭐 이런 등등 또 책으로 많이 엮어내셨죠? 근데 책은 현재까지 6권. 네네. 책도 아주 많이 팔렸다고 들었는데. 네, 책도 처음에 쓴 책은 정말 많이 팔렸는데 최근에 이제 많이 책을 안 사는 시대라 그래도 꽤 많이 팔았어요. 예, 그게 다 다이어트 관련된 책입니까? 네, 다 다이어트인데 저는 이제 최근에 제가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 게 저는 이제 단식, 간헐적 단식하고 간헐적 단식. 네, 그리고 이제 저탄고지라고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지방을 많이 먹죠. 예, 예. 그래서 2017년 대회 뛸 때는 주로 족발하고 보쌈하고 곱창을 먹고 시합을 뛰었어요. 지방이네요. 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닭가슴살을 냉장고에 채우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채소를 사는 건데 예. 진짜 다이어트는 나쁜 걸 덜 먹는 것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가공품을 줄이면 정상적으로 살이 빠지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다이어트에는 닭가슴살이 좋더라. 뭐 예를 들어서 고구마가 좋더라, 채소가 좋더라.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내 몸에 안 좋은 음식량을 줄이면 체중은 빠지기 시작하고요. 굳이 그렇게 안 먹고 그다음에 탄수화물은 안 좋은 거죠? 탄수화물도 보면은 적당량만 필요한데 생각보다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저탄고지의 기전이 뭐냐면 우리 몸에 저장된 지방을 쓰려면 이렇게 표현하면 아주 좋습니다. 탄수화물은 냉장실에 있는 음식이라 예. 쉽게 먹을 수 있는데 지방은 냉동실에 있어요. 해동을 시켜야 되는군요. 그렇죠.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면 냉장실에 있는 음식을 다 먹고 나서 배가 고픈데 냉동실에서 이거를 먹기 전까지 그 텀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그걸 잘 이겨내면 그다음부터 지방을 잘 쓰는 몸이 돼요. 그러면 살이 잘 안 쪄요. 보통 24시간 주기로 보면 우리 몸에 생체 시간이 있어요. 8시간 간격으로 돼 있거든요. 8시간은 청소를 해야 돼요, 몸은. 그래서 청소 시간이 자는 동안입니다. 그래서 자는 동안은 우리 몸을 깨끗이 청소해 주는 거예요. 이 스튜디오를 촬영 후에 깨끗이 해야 또 다음 분이 촬영하듯이 청소 8시간. 그 다음에 먹는 시간이 8시간. 그 다음에 나머지 8시간은 소화 흡수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총 16시간은 소화 흡수를 해주는 거고요. 나머지 8시간은 쉬어주는 거죠. 그래서 16시간 단식을 합니다. 16시간. 네. 그러면 아주 단순하게 저녁을 6시에 먹으면 낮 12시가 되면 네, 그러니까 10시. 아침을 안 먹으면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아침만 건너뛰면 됩니다. 중요한 건 탄수화물이 적다는 게 어떤 기준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총량의 90%를 탄수화물을 먹었다면 그걸 40으로 먹어도 적게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많이 먹는 걸 적게 먹자는 거지 너무 적게 먹어도 안 되고 그거는 본인에 따라 좀 달라요. 왜냐하면 똑같은 슈트를 입어도 몸의 모양에 따라 핏이 다르듯이 어떤 간헐적 단식이나 저탄고지라는 걸 어떤 사람이 10% 먹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먹어보고 난 이렇게 먹으니까 컨디션이 너무 좋아. 나 감기도 안 걸리는 것 같아. 그 정도는, 그렇게 찾아보라고. 정도는 개인마다 차이가 네,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지방을 많이 먹으니까 막 버터를 퍼먹고 그러는데 지방을 이용할 수 없는 몸은 그렇게 먹으면 또 망가지겠죠. 네. 그래서 저는 그거는 본인들이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정말 헬스 트레이너로서 운동법. 네. 청년층과 중장년층 운동법이 좀 다르죠? 근데 저는 운동도 우리가 이제 헐트레이트라고 하잖아요. 심맥박수라고 220에서 본인 나이를 빼서 뭐 80, 90 정도면 좋은 운동, 100은 너무 힘들고 60, 70, 80은 약한 운동이라고 하는데 저는 나이 들수록 운동을 너무 세게 하면 솔직히 얘기하면 젊었을 때는 운동을 하면 펌핑이라고 근육이 빵빵해지는 느낌인데 제가 50이 되다 보니까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하면 아프더라고요. 글쎄 아까도 그러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운동은 본인한테 맞는데 가장 좋은 운동법은 딱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대화가 너무 쉽게 되는 운동? 그러니까 옆 사람하고 농담을 할 수 있는 운동은 너무 약한 거고요. 약한 거죠. 약간 좀 숨이 헐떡거려야죠. 운동을 헐떡거리면서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면 좋은 운동. 근데 야, 말 시키지 마. 나 너무 힘들어. 그건 너무 센 운동. 요 정도면 돼요. 그러면 적당히 헐떡거리는 운동이 좋은데 나이에 따라서 건강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건 자기가 운동을 하고 나서 기분이 좋을 수 있고요. 운동을 하고 나서 파김치가 되는 건 너무 강도가 센 거예요. 세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걷기 같은 그런 걸 유산소 운동, 네. 그다음에 근육 키우는 운동을 웨이트 트레이닝. 그렇죠. 네. 그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네. 좋은 해야죠. 거죠. 왜냐하면 우리 몸은 206개 뼈와 600개 근육으로 되어 있는데 골격근이라고 뼈에 붙어 있는 근육인데 그게 이제 근육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짧아지는 등장성 운동인데 그렇게 근육에 압을 줘야지 뼈가 일단 건강해지고요. 그렇게 신체 활동을 해야지만 우리 몸이 젊다고 느껴요, 뇌가. 그래서 우리 몸은 운동하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수렵 채취해서 사냥을 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나무에서 열매 따게 만들어졌으니까 그걸 안 하기 때문에 팔굽혀펴기라든지 크런치라든지 스쿼트를 해서 내가 움직임을 만드는 거예요. 크런치가 뭐죠? 보통 이제 잇몸 일으키기라고 하는데 누워서 배를 세우는 거, 상체를 세우는 운동. 그게 이제 코어 근육이라고 우리 몸의 중심 근육, 배꼽에서 골반하고 허리를 강화시켜주고 그렇죠. 푸시업은 상체 근육 다 그리고 팔굽혀펴기. 네, 맞습니다. 푸시업하고 그다음에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스쿼트는 하체 근육.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세 가지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헬스클럽 갈 것도 네, 없네요. 돈 주고 운동하지 마십시오. 굳이.
그러니까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앉았다 일어나기. 네. 그거를 하루에 몇 번 정도? 제가 그걸 1, 2, 3 운동법이라고 푸시업 10개, 크런치 20개, 스쿼트 30개로 해서 만들어 놓은 운동이 있거든요. 보통 제가 이제 그걸 체력 테스트를 하는데요. 회원님들 오시면 5번 이하는 저질, 그리고 5번에서 8번은 쏘쏘, 그다음에 8번 이상은 퍼펙트. 근데 보통 5번 정도에서 6번만 하면 되고요. 시간은 한 하루에 30분 정도만 투자하면 예. 다른 근력 운동 안 해도 100세까지 허리 꼿꼿이 피고 건강하게 걸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좀 만보 걷기 요즘 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 그렇게 많이 걷고 네. 그다음에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네. 앉았다 일어나기만 하면 된다. 예. 그거면 정말로 제가 35년 동안 트레이너 하면서 저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참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저는 웨이트 트레이닝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멋진 몸을 만들기 위해서 제 몸을 희생시킨 거잖아요. 오늘도 방송하고 있는데 허리가 좀 아픈데 제가 예전에 데드리프트라는 무거운 거를 허리를 숙여서 드는 동작에서 디스크가 파열됐거든요. 아이고. 그리고 스쿼트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 예. 240kg를 들다가 왼쪽 무릎이 파열됐고요. 또 벤치프레스를 하다가 140kg를 들다가 이 어깨가 파열됐는데 아이고. 그거는 제가 멋진 몸을 만들기 위해서 제 몸을 희생시킨 그렇죠. 거고요. 일반인들이 건강하게 사는데 멋진 몸이 아니라 그냥 건강한 상태를 유지한다면 푸시업, 크런치, 스쿼트면 되는데 나는 죽더라도 젊은 날의 멋진 몸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하면은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멋진 몸이 욕심 있는 분들은 하셔야 돼요. 그 헬스클럽에 네, 와야 하셔야 되고 돼요. 네. 퍼스널 트레이닝도 받아야 되지만 되죠. 네. 일반 국민은 안 그래도 된다. 네. 아니 헬스 트레이너로 어떻게 먹고 사시려고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근데 그래도 그 트레이너한테 오는 이유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하기 힘드니까 옆에서 누군가 맞아요. 의지되는 거. 맞아요. 네네. 그래서 오시는 거지 운동을 못해서 오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돈이 들잖아요. 네네. 돈을 내놓으면 아까워서라도 또 하잖아요. 네. 그래서 웃긴 얘기로 제가 운동을 할 때요. 네. 돈을 받고 하면 노동, 돈을 내고 하면 운동이죠. 저 그렇죠. 운동선수들은 노동을 하고 있는 거고. 메시도 노동, 네. 손흥민 네. 선수도 노동이죠. 자, 헬스 트레이너의 활동 외에 요즘은 100일간의 약속이라는 국민 건강 프로젝트를 하신다고 네, 들었습니다. 네, 네. 이건 뭡니까? 제가 2008년 2월부터요. 네, 해서 쭉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100일간 뭘 하는 거예요? 100일간 같이 모여서 제가 말한 아놀동 1, 2, 3 운동법을 같이 하고요. 그리고 산책하고 헤어지죠. 누구나 하고 싶은 사람은 다 와라. 다는 아니고 면접을 봐요. 면접을. 네, 왜냐하면 보통 응모하면 1,500명, 2,000명. 그러면 제가 한 번에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이 최대한 50명. 그래서 넓은 공간을 빌려서 매트리스만 깔고 약간 군대에서 유격체조 한다고 예, 생각하시면 예. 딱 좋은데 예. 그 운동만으로도 평균 10kg씩은 빼죠. 네, 10kg 빼고 많이 빼는 분은 30kg. 네. 제가 지금까지 100일 동안 제일 많이 빼준 분은 50kg까지. 네, 그래서 같이 모여서 운동하는데 약간 그거 같아요. 혼자 하기 외롭고 힘든데 그래도 멘토들이 있고 저같이 이제 아놀동 대장이라고 부르는데 대장이 같이 운동도 해주고 다이어트 상담도 해주고 같이 산책을 해주면서 다이어트 온정대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 온정을 간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예. 같이 그렇게 여행을 가듯이 운동을 해요. 무료로 네, 무료로. 100일 동안. 네. 그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왜 하셨어요? 저는 이제 2002년에 아버지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3개월 만에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3개월 만에 정말 안쓰러운 모습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2년 만에 57세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게 건강하지 못한 게 한 가정의 화목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사회적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해서 그럼 내가 재능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사회에 환원할까 했다가 그러면 몸 때문에 고민스럽거나 건강에 때문에 마음이 아프신 분들을 모아서 제가 가진 달란트를 좀 재능을 나눠볼 거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2008년에 시작하게 됐죠. 네. 그럼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1년에 3번이요. 3번. 왜냐하면 100일씩 하니까 65일만 휴지기를 주고 나머지 100일, 100일, 100일에서 1년에 3기씩. 코로나 때도 했어요? 코로나 때는 줌으로 했습니다. 그랬겠죠. 네, 줌으로 했습니다. 네네. 거기를 거쳐간 분들도 어마어마하네요, 숫자가. 네, 어마어마하죠. 거길 거쳐간 분들 중에 헬스 트레이너가 되신 분들도 꽤 있다면서요? 많죠. 헬스 트레이너가 아니라 10개 지점 CEO를 하는 분도 계세요. 피트니스 센터. 어. 네.
그리고 직업으로 트레이너 하는 친구도 꽤 되죠. 한 20-3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제 그건 국민 건강 전도사가 되신 거네. 네네. 일종의. 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EBS에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좋은 기획이네요. 네. 왜냐하면 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아프고 살찐 분들 많으니까 건강하게 한번 다이어트 프로그램 해도 되는데 그렇죠. 저는 일반 트레이너 같이 막 혹독하게 운동이 아니라 그냥 산책 같은 거 하면서 일상을 즐기면서 예. 자연스럽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책하고 네. 아까 얘기한 1, 2, 3 운동. 팔굽혀 네, 펴기, 맞아요. 윗몸 일으키기, 맞아요. 앉았다 일어나기. 네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네. 또 매년 성탄절 즈음에 하시는 나인 퍼레이드? 네, 맞습니다. 이건 뭡니까? 제가 그거를 2018년부터 홍보대사를 하고 있는데요.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에서 장기기증.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장기기증을 기다리는 환우분들이 2만 명이에요. 그분들은요, 일조가 있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장기를 기증 받아야지만 생명이 그렇죠, 유지되는데 그렇죠. 제가 그 홍보대사 위촉을 받았을 때 제가 이제 그 재단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얼굴만 빌려주는 홍보대사 말고 내가 뭔가 몸으로 할 수 있는 걸 하고 싶다. 예. 그래서 제가 그러면 뇌사 상태에서 줄 수 있는 장기가 몇 개냐 그랬더니 9개래요. 그래서 9이고요. 그리고 생존 시 줄 수 있는 장기가 신장 하나, 간 60%, 폐 하나, 3개. 그리고 사후에 10분 안에 줄 수 있는 게 각막 2개예요. 그러면 내가 뇌사 상태에서 기증할 수 있는 장기를 몸에 그리고 추운 겨울날 한번 명동을 걸어보자. 그러면 그 추위에 내가 이 캠페인 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그럴까 해서 그렇게 제 고집으로 시작된 게 2018년에 시작됐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죠. 그 성탄절에 그러면 이렇게 몸에다가 그런 장기 모양을 그려놓고 네. 그리고 그리고 상타를 해야 돼요. 상체 벗고 네, 그리고 산타 모자 쓰고 산타 바지를 입고. 추운데 많이 춥죠. 추운데 춥긴 하지만 그렇게 행사를 끝내고 나면 마음은 따뜻하죠. 너무 뜨겁죠. 네. 네. 그리고 저한테 막 이렇게 선생님 때문에 장기 기증 서약했어요. 네. 이런 말을 들으면 너무 감사하고 네. 정말 글이 많이 올라와요. 오, 그렇게 추운 날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네, 그런 식으로. 좋은 일도 많이 하시네요. 네. 본인이 운동할 때 지키는 어떤 원칙 같은 게 있습니까? 저는 일단은 항상 철칙이 있어요. 하던 대로 먹던 대로 자던 대로. 저는 허리가 아프든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그 수칙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아파도 걸을 수 있으면 걷고요. 시간 되면 꼭 먹고요. 일어나는 시간에 일정하게 똑같이 일어나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거 꼭 지키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저는 포기라는 건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일에 몸이 아파도 체육관에 가면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어떻게든 도전을 하죠.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계속 지킬 거고 지금의 안울동을 세워준 저만의 수칙이죠. 네. 지금 이제 연초라 그 새롭게 결심하고 운동 시작하신 분들 많습니다만 작심삼일이라고 네. 며칠 하다 그만두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분들 좀 꾸준히 할 수 있게끔 도움 말씀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될 때까지 하면 되니까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요, 문제가 뭐냐면 첫날부터 너무 많은 운동을, 그러니까 전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걷기도 안 한 사람은 하루에 1000보, 그리고 한 주 지나면 2000보, 3000보,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고 잘했다고 자꾸 칭찬해 줘야 돼요. 야, 넌 왜 그것밖에 못하가 아니라, 야, 너 정말 잘했어. 그리고 다이어트 3일이 왜 작심삼일이냐면요. 열심히 이틀 다이어트 하다가요, 3일차 뭘 먹으면 난 안 되지라고 이렇게 자책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틀 하다가 하루 먹으면 다시 여기서 1일차. 그러니까 항상 1일차를 하다 보면 2일, 3일에 실수하지만 4일차 가다 5일차 가면 실수가 줄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의 성공은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수가 줄면서 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대부분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기간을 정해놓고 하잖아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기간 정하지 마시고 그냥 매일 똑같이 정해놓은 걸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재밌어지면 평생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본인들이 못하는 걸 의지가 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누구나 못해요. 본인만 못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욕심 부리지 말고 저 사람은 왜 잘하는데 내가 못할까 그러면 그 사람보다 내가 잘하는 게 있으니까 그냥 비교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좋아져요.
네. 사람은 누구나 운동하기 싫어하죠. 원래 싫어요. 저도 싫어요. 제가 듣기 싫은 질문 중에 두 가지가요. 회원님들이 선생님 운동 좋아하죠? 안 좋아해요? 그리고 이런 거예요. 선생님 이런 거 싫어하시죠? 빵떡 안 드시죠? 싫어하시죠? 좋아합니다. 근데 참는 거죠. 왜? 이걸 많이 먹으면 내 몸이 망가지는 걸 너무 잘 아니까. 그래서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 세상에 없고요. 맛있는 빵떡, 과자, 케이크를 싫어하는 사람도 세상에 없어요. 참는 겁니다. 그래서 참아내기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 예쁜 몸을 갖고 조금 건강한 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나약한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할 수 있으니까 조금씩 천천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헬스 트레이닝이란 무엇이다? 한마디로. 헬스 트레이닝, 나를 돌아보는 거, 나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거.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타인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와의 관계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음식을 먹을 때 맛있으니까 먹는데 몸을 생각한다면 몸에 좋은 걸 먹고 나쁜 걸 먹어야 되거든요. 운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몸은 움직이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것도 행복감이거든요. 그래서 헬스 트레이닝은 나와의 관계 정리, 남보다 나를 사랑해 주는 거. 저는 그래서 제 몸을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움직여 주려고 노력하고 이게 진짜 좋아지기 시작하면 운동이 재밌어집니다. 네. 앞으로 목표 계획 있으시다면? 목표는 좀 더 대중적 인지도를 가지면 제가 가진 달란트나 재능을 좀 더 많이 나눠주고 싶고요.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라도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보다 조금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놀드 홍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국민을 위해서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100살까지 어떻게든 건강하게 살아서 네. 제가 가진 재능을 많이 나눠주고 싶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부지런히 많이 걸으시고 그리고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앉았다 일어나기 이것만 하시면 된답니다. 다들 한번 실천해 봅시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